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먼의 과정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세먼을 셀먼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보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설명은 왜에 대한 답이죠.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논증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설명은 논증이라고 햄펠은 보았습니다.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그러니까 전제로부터 결론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라고 햄펠은 보았던 것이죠. 햄펠과 달리 셀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 원인과 결과 개념에 주목했다.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셀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햄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에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원인과 결과 사이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을 햄펠에게 물어본다면 햄펠은 사람은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같은 질문을 셀먼에게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독을 마셨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이것이 바로 셀먼의 문제겠네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각을 마지막 문단입니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과정 이론을 다루고 있네요. 그런데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를 잘 해명한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겠습니다.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원인과 결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은요,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이론이 나타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니까 형이상학은 제외됩니다. 문제는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관계는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사건은 관찰할 수 있지만 관계는 관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그랬습니다. 추위는 온도계를 보면 되니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언 것도 강물을 보면 되니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문에라는 인과관계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그 앞에 정리하면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도 관찰할 수 있고 결과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문에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고 그러니까 의심이 제기된 거예요. 관찰할 수 없으니까 의심이 제기되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랬죠. 과학적 세계관은요.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한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 혹은 셀먼의 과정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이론, 이것이 휴메의 지적에 대한 솔루션,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과정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이 움직인 것이 원인이고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 결과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공이 움직이는 게 원인이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결과입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라고 과정을 정의했네요. 정의는 중요합니다. 다시 보면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자국이다 이런 말이죠.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시공간적 궤적을, 자국을 그리고 있다. 한번 그려볼까요? 날아가는 야구공의 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즉, 궤적, 자국인 것이다. 이 말이죠. 멈추어 있는 공의 궤적은 이런 것이겠죠. 시간은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그랬죠. 인과적 과정이 아닌 과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간적,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이 말입니다. 즉은요, 앞뒤 문장이 같은 것이니까 두 과정이 교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차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 즉 만나는 것은 교차하는 것이죠.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그랬죠. 표지가 무슨 뜻이에요?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입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도입되면 이 말은 생기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변화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대상의 변화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그러니까 전달하면 눈에 보이겠네요. 그런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라고 인과적 과정을 정의 내렸습니다. 인과적 과정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표지를, 즉 대상의 변화가 도입되면 그 표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인과적 과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3문단입니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가운데 그림 보세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 이런 과정을 과정 1이라고, 다른 말로 궤적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중간 지점 있죠? 여기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궤적, 즉 자국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만났다 이 말이죠. 뭐가 만난 거예요? 이동하는 바나나와 사람의 입이 교차한 것, 만난 것이죠. 이 교차로 표지는요, 변화니까요. 변화한 것이니까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생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남은 바나나가 과정 1에 생겼다는 것이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반만 남은 상태로 B까지 가는 것이죠.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한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B에 위치하는 것이죠.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이렇게 A에서 B로 이동하는 바나나를 스크린에 비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이 바나나의 그림자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것이 과정 3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하겠죠. 그러니까 그림자가요, 반만 남은 바나나의 모양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광원, 즉 빛과 바나나의 이동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A와 B' 사이에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그러니까 이거 스크린인데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요.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이것을 부착하는 이 과정 4가 과정 3과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3과 교차했다고 만났다고 하자 그랬습니다. 스크린에 이걸 부착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는 변화라고 했어요. 변화가 과정 3에 생겼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다른 말로 변화를 전달할 수 없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되었을까요? 따라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과정 3은 사이비 과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과정 3은 사이비 과정입니다. 왼쪽을 봅시다. 과정은 인과적 과정과 비인과적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인과적 과정은 표지를 전달하지만 비인과적 과정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인과적 과정은 과정 1과 과정 2고요. 여기서 비인과적 과정은 과정 3과 과정 4였습니다. 과정 1이 바로 A에서 B까지 바나나의 이동을 과정 1이라고 한 거고요. 과정 3은 A-에서 B-까지의 그림자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과정 1호는 물리적 세계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의 바깥의 측면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사회 규범을 어긴 것은 원인이고 그렇다면 결과는 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건 결과인데 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 1호는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솔루션은 보완 이론입니다. 정리하면 의심 때문에 과정 이론을 도입한 거죠. 그렇지만 과정 이론은 마음을 잘 설명하기 어렵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첫 문단입니다.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는 제 이론이다. 그러니까 인간사가 원인이고 자연현상은 결과네요.
한대의 동중서라는 사람은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견책한다. 그러니까 천견설입니다.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 그러니까 기가 원인이고 감응하는 게 결과네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니까 천인감응론입니다. 결합하여 제1론을 체계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제1론을 체계화한 거죠.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랬죠. 실정을 저지르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원인이네요.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서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이것을 제2라고 하는 것이죠. 제2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그러니까 실정이 원인이고 제2가 결과가 되는 것이네요. 이때 제2는 양면적 성격을 갖습니다.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것은 플러스고요.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경고. 이것은 마이너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요.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에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가 원인이고요. 제의가 결과인데 이를 1대1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죠. 이 방식은 개별적 대응 방식이죠.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서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혜성이 나타나면 이것은 재앙의 징조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2가 원인이고 인간사가 그 결과다. 이렇게 대응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인간사가 원인이고 제2가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켜서 어떻게 해요? 제2가 원인이고 인간사가 결과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바꿔버리는 풍조를 낳기도 했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원인은 동중서의 개별적 대응이잖아요. 이것이 결과로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화 경향은요. 결과이면서 다시 원인이 되어서 이것은 결과이면서 원인이 되어서 다시 신하를 탄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다음 문단에 보시면요. 주자는 솔루션으로 전반적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천인 감옥론 또한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호는 여전히 정치 현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송대에 이르러서 주인은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은요. 제2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뭄과 홍수는 여전히 제2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원이 폐기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제1원이 원인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안전한 언론 활동이 가능하다. 이게 결과인 거죠. 그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재, 기재라는 말은 수단이죠. 정치 수단을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주인은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원을 고수했습니다. 주인은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에, 그러니까 1대1 대응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게 원인이네요.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그 결과로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결과죠. 그런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하고 그랬죠. 우리가 앞문단에서 우리가 정리하기로 솔루션을 주위의 전반적 대응서를 얘기했잖아요. 이걸 제시하고 제1을 군주의 심성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제1원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그러니까 제1원을 주인은 유지한 것이죠. 예, 1번은요. 학습 항목인 도입문단, 즉 첫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그리고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그리고 학습 항목 하나가 빠졌네요. 뭔가요?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죠. 이것을 가글과 나글에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선지 1번 보시면 1. 가의 기억입니다.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그러니까 과정 이론이죠.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의심했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의 대표적으로 휴미죠. 의심한 사람. 인식 변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인과를 물리에 국한해서 생각했던 거죠. 관련죠. 제시하였음. 맞고요. 나의 니은입니다.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 나에서는 제1론이죠. 배경 사상은 천견설하고 천인 감응론입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은 뭔가요? 실정하면 제의가 있다.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가의 디귿인데요.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그러니까 과정 이론이죠. 이것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있어요. 가의 바나나 사례가 있죠. 죄와 벌은 나의 사례니까 여기는 해당 없어요. 관련죠. 그 이론의 한계는 언급했지만 전망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이 답입니다. 4번 나의 리을인데요.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 제1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 그러니까 개별적 대응이 전반적 대응으로 변형되었죠. 그런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5번 미음은요. 가와 나에 모두 관련됩니다. 인과와 관련하여 여러분 인과는요. 가와 나의 공통 주제죠. 동서양의 특정 이론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맞습니다.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에서라고 했죠? 마음은요.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2번 사회적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우리 표지를 뭐라고 했어요? 대상의 변화된 속성이라고 그랬죠. 대상의 변화된 속성의 전달로 물리 바깥은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물리 바깥이잖아요.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 대표적으로 휴미죠. 의심했습니다.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습니다. 4번 한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이 아니고요. 천인 감응론, 감응한다라고 했어요. 반응하는 것이죠.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답 4번이네요. 5번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일월식을 일식과 월식을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A의 앞문단에 보면 여러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그랬습니다. 궤적은요, 과정, 자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나나의 궤적은요, 과정 1이고 바나나 그림자의 궤적은 과정 3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는 거 맞습니다. 2번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교차하면 바나나를 베어 물었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3번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과정 3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인과적 과정이 아닙니다. 4번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그랬습니다. 과정 3은요. 스크린의 그림자잖아요. 스크린의 그림자하고 과정 2는 입이잖아요. 바나나를 입으로 베어 무는 거잖아요. 스크린과 입이 만나는 게 아니죠. 과정 3이 아니고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 4번입니다. 5번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여러분 표지는요. 대상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한 거죠. 과정 4에 이게 도입된 거예요. 이것은 과정 3으로도 그랬죠.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왜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 4의 울퉁불퉁이 나중에 사라지는 거죠. 과정 4 지나서 일그러짐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고 또 스티로폼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3, 과정 4로 전달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비인과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not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기억은 예언화 경향이고요. 니은은 전반적 대응설입니다. 대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예언화 경향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징조죠. 로서 제2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화의 직언이 아니고 신화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번 기억, 예언화 경향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2가 원인이고 인간사가 결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역전시켜서 제2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했습니다. 답 2번 맞네요. 2번입니다. 3번 니은 전반적 대응설은 개별적인 제2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고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가 아니고 정치의 결과로 제2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습니다. 4번 전반적 대응설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2현상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이어져서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견제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5번 전반적 대응설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무관한 게 아니고 인과가 있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위글의 주제와 관련한 견해들인데요.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가번은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흉이 그렇게 봤죠. 관찰될 수 없다고.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라고 본 사람이 세먼이었죠. 그 다음에 나번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거든요.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나글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된 걸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위적 인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번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제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그랬으니까 난세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변고가 결과가 되는 거네요.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동중서의 생각입니다. 라는요.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 지방의 지방과는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지방의 지방과는 반드시 청렴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1론을 비판했습니다. 이거 근대 이후의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홍수가 결과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번 흉의 문제제기와 가가 원인이고요. 그로부터 과정이론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2번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여러분 나에 보면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감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떨어져 감흥하는 거죠.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감흥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걸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충돌하겠군.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다에 대해서 그랬죠. 동중서와 주의는 모두 제1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 그랬죠. 여기 보시면요. 제1론은요. 실정하면 제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중서와 주의는 모두 다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화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고 있어요. 4번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는 세먼의 이론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왜 양립하지 않을까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여러분 표지라는 것은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라고 했죠.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전달될 수 없으니까 인과가 없는 거네요. 비인과적입니다. 세먼은 그렇다면 세먼은 이 다 동중서의 견해에 반대하겠죠.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에 동의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A. 찾고자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습니다. 찾고자 앞에 방법을이 나왔는데요. 방법은 비가시, 즉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고 비가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1번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찾으려 그랬는데요. 여기서 찾으려 앞에
대책은 B가시죠. 방법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답 1번이네요. 2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확인해라. 국어사전은 책이니까 가시,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농산물은 물건이니까 가시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강을 찾는, 회복하는 중이다. 선생은 독립을 다시 찾는, 회복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